시장의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주도주가 없다기보다는 단기간에 빠르게 주도주들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STO와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코인과 관련된 시장들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 STO와 관련된 시장들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12월 달에 주도주가 다시 한번 빠르게 트렌드가 변한다고 하면 어디가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3년의 마지막 달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저희 멤버십에서 이번 한 주간 높은 수익을 얻은 인증을 정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에서도 많은 수익을 보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의 화두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는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흐름도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STO와 관련된 시장의 흐름들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CBDC,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이 CBDC도 다시금 시장에서 빠르게 돌면서 관심이 쏠리는 업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한국은행의 어떤 계획에 따른 발표들이 연말과 연초가 되면 속속들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CBDC와 관련된 주가들이 단기간에 한번 튀어 올랐다가 최근엔 주가가 대부분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관련된 기사들 한번 보시죠. 최근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인 BIS와 함께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미래통화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직접 방한을 해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나눴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디지털 원이라고 부르고자 했다라고 하고요. BIS하고 협력해서 미래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예금 토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최근 STO와 관련돼서 비슷한 단어죠. STO에서는 토큰형 증권, 실물을 자산으로 한 토큰형 증권, 그리고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은 예금 토큰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 결국은 다 대부분이 디지털 자산화를 시켜서 그걸 기반으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STO와 CBDC는 같은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금 토큰에 대해서 화폐 교환 가치가 변동하지 않아서 금융 안정성이 담보되며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의 이 종이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하다라고 설명한 것이고요. 또한 내년 3분기에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제 CBDC에 대한 실거래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이걸 이미 2년 전에 했는데 한국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테스트를 이제 내년부터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내년의 시장에서 이 CBDC가 상당히 관심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12월 5일 기사를 보면 한국은행과 이탈리아의 중앙은행이 이 CBDC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로마에서 IT 및 지급결제 시스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특히나 이 시장에서 유행했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사실 탈중앙화를 외치는 거죠. 이거는 각국의 중앙은행과 이 중앙정부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CBDC는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를 하기 때문에 법정 통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이 CBDC가 그냥 단순히 어떤 새로운 걸 기획하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관심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시장에서 아주 크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중앙은행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더욱더 서두르고 있다라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껴서 통화 자체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NFT와 유사한 형태의 토큰형 증권, 증권형 토큰을 금융위에서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여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연말과 내년 초에 이 시장이 다시금 관심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CBDC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차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바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는 이 CBDC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분명히 커지겠죠. 사라질 반짝 테마성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거를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위험성이 낮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CBDC에 대한 차트들도 최근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잘 찾아본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때 팔고 나가야 되는 것이 투자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TO 같은 높은 수익을 CBDC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프리덤 경제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았던 지난 11월에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인증해 주셨는데요.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